네, 오늘 장의 주요 이슈 챙기고 오후장의 전략도 함께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앤 전략,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철중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 얘기 나눠볼 몇 가지 이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하고 들어오죠. 대내외 리스크에 지난주부터 급격한 조정을 보여온 국내 증시. 이벤트 주간 초입인 오늘 코스피가 1980선 초반까지 내려섰다가 2000선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악재에 대한 지수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봐도 좋을지 증시 조정에 대한 원인과 시각, 지수 저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는 1%대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달러 완화율은 1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이끌었던 몇 가지 악재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엔화가 좀 흐름이 부담스럽다라는 것,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개를 크게 들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국내 증시의 부담입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북한 관련 리스크, 오늘 장중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요.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고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들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번은 지난 사례와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리스크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려 때문에 단기 급락하고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한번 소화된 이후에 코스피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통상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 장 시작하자마자 코스닥이 2% 가깝게 밀리고 코스피가 1% 가깝게 밀리기는 했지만 짧은 사이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멈추면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그 북한이 정전 협정을 백지화하는 문제는 이미 3월 5일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네. 사실 3월 5일에 언급했을 때도 코스피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크게 없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증시가 영향을 미친 건 아직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엔화 약세가 훨씬 더 의미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발 리스크는 아직 시장에 크게 반영된 것이 없고 때문에 실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는 위험을 현재 안고 있다는 것이 잠재된 리스크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사실 특별히 심각한 악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섹터 애널리스트나 대부분의 전략 애널리스트 모두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북한이 동지라고 생각을 했던 중국마저도 북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궁지에 몰린 북한이 어느 정도 극단적인 벼랑 전술을 또 하나 구사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북한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부분의 갈등이 해소되긴 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코스피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정도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국내 증시가 다시 해외 증시 상승에서 비껴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엔화 흐름이다라는 얘기 앞서서 하셨는데요. 이 엔화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지난 주말 동안 96엔대까지 넘어섰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물론 추가 약세에 제한적이기는 한데요. 온라인의 수준에 대한 부담을 좀 느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아주 강하게 돈을 풀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엔화가 상대적인 약세다 때문에 걱정 좀 덜 해도 된다라는 의견의 무게를 좀 더 실어도 되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일단 엔화 약세가 지수 조정을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단발적인 요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는 미국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인데요. 예상치는 16.5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23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경제가 좋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면서 엔화가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증시는 다 상승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한국의 수출주들이 일본 기업들과 경합을 붙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유독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엔화 약세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정말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나 몇몇 업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타 업종에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요인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 여타 업종, 내수 업종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또 코스닥 업종이 이번에는 그 09년 5월 이후 상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550에서 560 라인을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뭐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주는 낙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2000선에서 지지력 확인한 것은 이건 믿을 만한 거다라는 의견이신 거겠네요. 네, 저는 사실 글로벌 증시가 좋을 때 코스피가 덜 올라가고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을 때 코스피가 덜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줄이면서 코스피가 횡보하는 흐름이 조금 나타나다가 결국은 코스피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인될 거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악재들 뭐 나름대로 잘 소화하면서 버티고 있는 국내 증시 이번 주 뭐 이 같은 흐름 유지된다고 봐도 괜찮을지 이외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없는지 두 번째 이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퀘스터 재협상과 국내 3월 기준금리 결정,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최근 조정이 이어져 오던 국내 증시는 이번 주 굵직한 경제 이벤트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시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 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의 시작이 될지 이슈앤 전략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2000선 지지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내내 마음 놓기 힘든 것이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내내 주목해봐야 할 일정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사실 엔화 약세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번 주에는 그 한국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과 또 3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은행 총재 조기 사퇴, 그거에 따른 구로다 신임 총재의 발언 등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이 3월보다는 4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과 같이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예상치 않게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원화 약세를 어느 정도 유도하면서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여타 업종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게 분명히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번 옵션 만기일에서 매도 우위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 매도 우위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베이시스 자체가 높게 유지하고 네. 있어서 제가 이번 증시에 정말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악재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금통이나 차기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 등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한 주가 될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통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에 그러면 무게 좀 더 싣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지금 타이밍이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를 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이 의견을 대는 게 아직 정부 조직법도 제대로 그렇죠. 통과가 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새 정부의 분명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보다는 4월에 무언가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컨센서스가 맞고 컨센서스의 흐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금통위도 그렇고 만기일도 그렇고 시장의 중립
혹은 뭐 그 이상의 흐름을 기대도 된다라는 저는 의견으로. 사실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주는 사실 코스피가 급반등하게 좋을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한 주는 아닐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관심 갖고 봐야 할 이슈 가운데 또 이 갤럭시 S4가 이제 주 후반에 공개될 예정이잖아요. 사실 삼성전자의 지수 주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어느 쪽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가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핸드폰 부품주들이 시세를 빠르게 내면서 코스닥 업종이나 그 IT 부품주 업종의 상승을 빠르게 이끌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4 발표가 사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단기 그 뉴스 노출에 따른 하락하는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사실 아이폰의 몰락이나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갤럭시 S4 공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코스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파트론이거든요. 네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갤럭시 S4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코스닥 업종이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 전반적인 이슈 상황에 대한 진단해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세 번째 이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국내 증시. 불확실한 변수에 둘러싸인 이번 주 내리는 비를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얘기 나눴던 걸 정리를 해보면요. 엔화의 흐름은 자동차주 같은 쪽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내수 중심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하셨고요. 북핵 리스크도 추세를 바꾸진 못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주셨어요. 또 이번 주 예정된 금통위 만기일도 중립적인 영향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을 해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얘기하신 대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제시하세요? 네, 코스피는 사실 2040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코스피 중장기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2050에 맞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이번 주에 코스피가 반등해주지 않을까, 코스피가 빠르게 상승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에 조금 더 주목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은 사실 예년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보다 오히려 코스닥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이나 혹은 SK 브로드밴드나 혹은 동서와 같은 종목, 오늘 동서 같은 경우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코스닥이 생각보다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번 국면에서는 550, 560 라인을 분명히 상향 돌파할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파트론이나 파트론과 같은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도요타가 급락할 때 자동차 부품주인 덴소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훨씬 더 강화되는 국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인데요. 결국 기술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충분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엔화가 약세가 나타나는 국면에서도 충분히 완성차나 세트업체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코스닥
대장주는 저는 지금 파트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파트론의 시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준다라고 보면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의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IT 부품, 자동차 부품 이외에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력 있는 종목 혹시 뭐 볼만한 건 있겠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동서도 정말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배당 수익률이 높고 실적이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동서가 그런 부분하고 좀 맞아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엔화 약세가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분명히 내수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한국 내수주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후의 투자 전략, 이슈앤 전략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벤트, 그에 대한 판단해봤고요. 전략도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